예, 통화 되시나요? 네, 괜찮습니다. 어우, 그 엑셀 파일 보니까는, 어우, 많이 돌아다니셨네요. 아, 네, 조금 열심히 다녔어요. 좋아요, 좋아요. 아, 그 보니까는, 뭐, 사실 수익률로 놓고 봤을 때는, 네, 그 속내에 있는 그거 8%짜리 하나밖에는 제 눈에는 보이지는 않는데, 지하요? 네네. 사실 아, 네, 그것도, 유흥업소고, 속내 유흥업소 자체가 지금 많이 죽어 있어서, 네. 쉽진 않을 거예요. 음, 예, 권리금이 많이 형성되어 있는 곳이 아니라 권리금 7천이잖아요. 네, 맞아요. 네, 보니까 7천 적혀 있더라고요. 네네. 유흥업소는 보통은 최소 권리금이 1억 이상은 잡혀 있고, 보통 지하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면 중동이면은 1억 5천 정도는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7천이면 음, 그만큼 상권이 많이 조금 약해져 있다는 얘기고요. 네, 그 중개인분이 뭐 월세 200까지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가능은 한데 네, 현재 상황에선 불가능해요. 그쵸. 지금 경기에서는 네. 불가능해요. 음,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것보다 뭐 공부한다 생각하시고서 뭐 많이 돌아다니셨으니까 그렇게 8%짜리를 찾냐. 어차피 8%는 네. 말 못해요. 그쵸. 중개인분한테. 네네. 예. 뭐 이 사람 뭐 음, 하는 소리야? 이렇게 쳐다봐요. 네네, 맞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래서 좀 상가 자리 괜찮은 거 있냐 해가지고 추스려 준 게 지금 이거잖아요. 네, 맞아요. 지금 이 엑셀 파일로 보내주신 이것들 중에서 사장님이 월세를 올릴 수만 있는 걸 이제 또 골라 한 번 더 솎아내야 돼요. 음, 그런 눈을 기르셔야죠. 아, 지금 그 주소랑 그것만 가지고는 저도 몰라요. 네, 네, 근데 대충 봤을 때 평수랑 월세랑 그리고 위치, 네, 무슨 동 이런 거 봤을 때 조금씩 가능성이 있는 것들은 눈에 보이기는 하는데 네, 그냥 그 정도도 저도 체크하고 현장 다 방문해 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하셔야 되는 거라 네. 지금 고르신 것, 거기서 뭐 마음에 드는 게 있나요? 그 공부하신 것 중에서? 근데 사실 위치적으로 좀 괜찮다고 생각한 건 있는데 다 가격대가 너무 가격대가 비싸게 나와요. 얼마였고 네. 수익률이 얼마였어요? 어, 위치가 좋다고 생각한 데가. 아, 저는 그 상동역 쪽에 2층에 네, 네네. 거기가 매매가가 얼마였어요? 3억 8천에 있었어요. 3억 8천이면 네, 월세 얘기하지 마세요. 저는 못 네네, 외우고 있으니까. 네네, 만약에 저한테 3억 8천이라는 구분 상가가 매물로 왔다. 그러면 제가 네, 이제 그거를 현장으로 보러 갈 거 아니에요. 네, 그쵸. 그러면 저는 200은 나와야 돼요. 음, 그래야 움직여요. 얼마예요? 160이에요. 그러면 제 기대치보다는 낮아요. 그쵸, 현재는. 네, 네. 현재는 낮은데 그러면 이제 평수가 몇 평이에요? 전용 평수가. 31평이요. 31평. 네, 전용 평수 31평이면 이제 여기서 좀 이제 승부를 걸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31평이면 작은 평수는 아니에요. 네, 근데 현장에 가셔가지고 네, 그 31평에 2층, 물론 1층보다는 안 좋을 거 아니에요. 2층이니까. 그쵸. 그래도 완전히 상층부보다는 2층이 좋으니까 어찌됐거는 상업시설이 들어간 거잖아요. 판매하는 술, 고가에 판매하는 술이 들어간 거니까, 네, 바니까. 네. 위치적으로 봤을 때 전면이 아주 넓은 상가인지, 전면, 그 거리에서 보이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그 완전 유동인구에 딱 봤을 때 전면에서 아주 넓은, 네, 아주 넓게 돼 있어요. 아주 넓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어찌됐건 월세가 현재는 160이긴 하지만 네, 차후에 경기가 조금 좋아지거나 그리고 상동역 근처기 때문에 네, 매매가 대비는 괜찮을 것 같다라는 이런 판단이 먼저 이제 쓸 수는 있잖아요. 네, 네. 그럼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그 건물 옆에 라인에 있는 모든 30평을 또 분석을 하세요. 아, 네. 예, 거기 월세들이 얼만지. 그 음, 라인들. 그럼 그 라인들에 뭐 160보다 싼 데도 있고 180도 있을 수도 있고 200도 있을 수 있고 그럴 거잖아요. 네네. 근데 200을 받고 있는 자리가 사장님이 고르신 자리보다 훨씬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네. 예, 근데 200을 받고 있다는 얘기는 사장님 상가가 언젠가는 200까지 받을 수 있다는 자리라는 거죠. 네, 그쵸. 근데 문제는 3억 8천에 사서 200을 받아도 수익률이 얼마가 안 돼요. 네, 예, 그러면 결국엔 사장님이 그거를 더 싸게 사야 돼요. 그쵸. 예, 3억 한 초반, 초중반까지 깎아서 사서 음, 음, 월세는 200 이상 올리는 거예요. 뭔가 그러면, 요런 네, 거를 해야 네,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네. 혹은 월세 수익률이 올라가서 상가 가치가 올라가는 네네. 뭐 그런 거를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영상 보면은 그 괴한동에 카페 산 거 있어요. 3억 네네. 천에. 네. 그게 처음에 120이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200까지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거기도 처음 나왔을 때 3억 3천인가 3억 4천에 나왔었어요. 근데 네. 전용이 40평이에요. 전면이 엄청 넓고. 그래서 주거 지역이긴 하지만 여긴 가능성이 있다 생각해가지고 깎아서 3억 천에 샀고 네. 실질적으로 지금 180으로 올려서 받고 있어요. 세입자 변경돼가지고. 음, 들어오신 분도 만족하고 저 입장에서도 만족하고 하지만 당연히 제 입장에서는 저는 목표가 8%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빨리 장사 잘 되셔서 더 올려주시길 바라고 있어요. 근데 음, 다만 그걸 한 번에 지금 경기가 안 좋은데 4%짜리를 8%로 한 번에 올린다. 이거는 불가능하고요. 그쵸, 네. 네, 조금씩 뭐 4%가 6%가 되고 6%가 7%가 되고 7%가 8%가 되고 그래서 8%만 딱 넘으면 네. 그거 이상은 이제 어찌됐건 세입자랑 공존해야 되는 관계니까 우리는 네. 거기서는 동결시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안 올리고. 음, 그래야 오래 가요. 상가 공실 안 나고.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3억 8천에 나와 있는데, 제 기준에 한 3억 2천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은, 3억 2천이요? 네. 그러면 그냥 던지는 거예요. 3억 3억, 2천이면 사겠다. 예, 아, 뭐 굳이 우리가 꿀릴 게 뭐 있어요. 매수자 입장인데. 아니, 금액을 너무 많이 낮추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네. 말이 선뜻 잘 안 나오더라고요. 아니 그런 거는 상가 투자 진짜 많이 사보시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 딱 봤는데 정말 싸, 금매야. 네. 그러면은 만약에 한 5천 내리고 네. 2, 3천만 깎아줘도 바로 사요. 음, 근데 정말 금매가 아니잖아요. 지금 고르신 네, 게. 그쵸, 그쵸. 예, 그러면 뭐 사도 그만 안 사도 그만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냥 던지는 거예요. 음, 한 음, 3억 정도에 던져놓고 네. 뭐 자기가 너무 싸다 이거 내가 3억 8천이 내놨는데 3억이 말이 되냐. 근데 네. 급하면 네. 만약에 급하면 3억 뭐 3, 4천에 협의 보자. 네. 뭐 3억 5천에 협의 보자. 그러면 한 3억 4천이면 하겠다 이러면 사장님이 3억 2천이라는 목표를 설정해 놓으셨어도 네. 한 2천 정도 올라가더라도 진행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마음에 들면. 음, 음, 어찌됐건 그러면 3, 4천 싸게 사는 거니까. 네. 지금은 경기가 안 좋아서 매수자 우위예요. 매수자가 우위에 있다고요. 이런 심리 네, 네. 싸움에서. 네. 예, 상가 심리 싸움이에요. 이게 음, 가격 설정하는 건. 그럼 혹시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네네, 그럼요. 그 신중동에 네, 먹자 골목 끝나고 한 칸 옆에요. 네, 차라고 있더라고요. 그게 1층인데 네. 2억 5천에 10평이거든요. 거기 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신중동은 위로 도로와 밑으로 도로 사이에가 되게 비싸요. 네네, 그쵸. 거기를 건너가는 순간 네. 바로 옆인데도 사람이 없어요. 희한하죠? 네네. 네. 근데 그런 데서 소주 팔아가지고 사람을 땡겨야 되는 건데 네. 불가능하죠. 거기 월세 얼마예요? 한 100만 원 천, 하겠네. 네, 천에 100이. 그쵸? 네. 저 이거 안 봐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2억 음, 5천에 아마 100만 원 할 거다 이런 생각은 네. 들어요. 네. 저도 아, 이제 싼 건 아닌데 이제 더 우, 깎을 수 있으면은 네. 괜찮은 게 되지 우선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데는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되냐면 네. 월세 올리기는 지금 당장은 힘들어요. 그쵸. 거기까지 그거 네. 이상 월세를 주고서 들어올 사람들은 없고요. 네. 그냥 100만 원 선에서는 계속 유지는 될 거예요. 그러니까 네. 공실률은 없을 것이다. 만약에 100만 원이면 네. 안정적일 것이다. 왜냐하면 먹자니까 그래도. 음, 예, 그렇게 따지면 사장님이 2억 5천짜리 1층 구분 상가랑 네. 상동역의 3억 8천짜리 2층 구분 상가랑 놓고 비교했을 때 네. 1층의 신중동역에 있는 먹자, 물론 자리는 빠지지만 네. 거기가 더 사장님 입장에서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음, 처음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안정적이잖아요, 더. 네, 그쵸. 네네. 1층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쵸. 1층이고 뒷골목이 아니라 먹자 라인이니까 네, 그래도. 맞아요. 하지만 거기가 나중에 2억 5천이 5억이 되고 그러진 않아요. 지금 네네. 당장은. 네네. 이미 상권이 많이 끊겨 있어요. 네. 예, 딱 끊겨. 뭐 가서 보시면 알잖아요. 현장 가서 네네. 보시면.
그래서 거기가 높지는 않지만 안정적으로 사장님이 월세 받으시면서 공부하면서 나중에 2억 8천이나 3억 정도의 경기가 좀 좋아지면 네. 한 칸 1층 되팔 수는 있는데 손해 안 보고 어느 정도 월세 받다가 팔 수는 있는데 그게 뭐 수익률이 8% 이렇게까지 올라가긴 힘들다 그 자리는. 하지만 음, 그래도 공실률로 따졌을 때 안정성으로 봤을 때는 1층이 훨씬 낫다. 음, 네, 두 개만 놓고 따지면. 그리고 초기 자본도 2억 5천 같은 경우에는 뭐 1억 초반이면은 대출 끼고 살 수 있을 것이고 네. 3억 8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 2억은 대출 받아야 될 네, 거예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뭐 안정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상동역은 지금 바가 공실이 되게 많아요. 권리금이 음, 없는 데들도 되게 많이 나와요. 세입자들이 음, 월세를 못 내 가지고 그런 음, 것까지도 한번 체크를 좀 하셔야 되는 거라 지금 네이버에 검색해 보면 상동역 바 치면 무권리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아, 네. 예,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런 것들도. 근데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장사를 한다고 했을 때 1층 같은 경우에는 업종을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종류별로. 아, 그쵸. 뭐 포차도 받을 수 있고 뭐 네, 배달 네, 음식점도 받을 수 있고 뭐 종류를 많으니까 네. 우리 임대인 입장에서 월세만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2층 상동의 2층 같은 경우에는 한정적인 거예요. 거기는 음, 미용실이나 뭐 이런 거 필라테스는 들어올 수 있는데 네. 어찌 됐거는 종류가 좀 한정되어 있다. 그리고 월세도 3억 8천이면 그래도 한 200은 받아야 되는 거고. 음, 네, 차라리 2억 5천을 깎아서 2억 초반에 2억 천이나 2억 2천 정도에만 살 수만 있다면 음, 예, 훨씬 안정적인 투자다. 처음에 해보기에. 네, 네. 예, 이렇게 보여져요. 뭐 두 개 그리고, 중에서 그래서 그게 더 낫다. 아, 그, 간판은 마사지로 돼 있는데, 네. 대화방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네네네. 근데 거기가 대화방 하는 사람이 나가고 싶어 하는데, 네. 그 매매가는 3억인데, 네. 월세를 150 내고 있다 하더라고요. 네. 자, 우선은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몇 평이에요? 5평이에요. 네네. 네. 우선은 대화방이면 위치는 아주 좋은 자리는 아닐 거예요. 그 상동에 있는 바처럼 그렇게 막 전면이 넓고 좋은 자리에 음, 이런 데는 아닐 거라고 보여져요. 네네. 네, 그, 분명히. 그, 후면 상가인데 동쪽으로도 창이 나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결국 후면 상가라는 거는 네. 먹자 인도 쪽이 아니라 뒤쪽에 그냥 차 주차하는 라인 쪽에서만 네네, 보이는 맞아요. 자리잖아요. 그, 거기랑 네, 동쪽에도 이렇게 코너 쪽이라서 동쪽까지도 간판은 있더라고요. 의미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전혀 의미 없고, 거기가 그 뒤쪽 말고 완전히 앞쪽 메인 라인에 네. 2층, 3층 예전에 이제 코로나 때 그런 데들이 50평짜리가 통매매가 나온 적이 있어요. 네. 그럴 때들이 가격이 3억에서 4억이었어요. 앞쪽이. 아, 앞쪽이요? 네, 그 이거 뒤쪽이잖아요. 네, 뒤쪽이요. 자리도 좀 안 좋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3억 5천이면 비싼 거죠. 그리고 지금 대화방이라는 것 자체가 네. 사장님이 임대인 입장에서 성인 대화방이 누가 들어온다고 하면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죠. 안 받고 싶죠. 예, 뭐 네. 이상한 거잖아요. 네. 근데 월세를 많이 준대. 근데 나는 상가가 공실이 계속 나고 있어. 네. 그럼 그때 가면 받아요, 안 받아요? 받을 거 아니에요. 월세 많이 그쵸. 준다고 네. 네. 하면 네. 지금 대화방 사장님이 나가고 싶다고 하셨다면서요. 네. 네. 맞아요. 나가고 나면 거기 얼마 받을까요? 제 생각엔 100만 원 초반? 100만 원? 일 음,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거기가 3억 5천을 사고 대화방 사장님이 나가고 나중에 사장님이 거길 사무실로 100만 원 정도에 받으면 네. 3억 5천 상가가 2억 초반으로 다시 떨어지는 거예요. 1억 날리는 네. 거예요, 사장님. 네. 예, 이걸 거꾸로 가야죠, 거꾸로. 아, 그래서 이거는 절대 투자하면 안 되는 자리다. 음, 짬마님 예전에 게시글도 다 봤는데요. 네. 센타프라자가 있더라고요. 센타프라자가 제가 투자했던 상가고 지금 아, 하나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그쪽 라인에 구분 상가들이 나왔었죠, 저렴하게. 그, 이자카야 나왔었고. 거기가 목자 뒤에 서쪽에 있잖아요. 아파트 쪽으로. 맞아요. 먹자 네. 뒤에 후면인데 이것도 네. 잘 보셔야 되는 게 네. 사장님이 아까 2억 5천짜리라고 했던 구분 상가가 네. 그리고 제가 말한 그 멤버십 게시판에 올렸던 센타프라자에 있는 구분 상가 네. 둘 놓고 봤을 때는 사실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먹자에 있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네. 현장 가보세요.
후면에 있는 센타프라자 상가 이자카야 라인으로 다 바뀌어가지고 사람 되게 많아요. 거기가 훨씬 좋은 상가예요. 근데 그 센타프라자 상가를 제가 예전에 저는 얼마에 샀냐? 2억 1,500에 사놨어요. 그 10평을. 지금 3억 5천 정도 하고, 최근에 멤버십 게시판에 올라왔던 뭐 이제 이자카야들이 이제 매매로 네. 나왔던 것들이 네네. 3억 한 초중반 정도에 나왔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도 쌌어요. 그것들도. 네, 다 샀죠. 저희 멤버십 구독자분들이 다 사셨어요. 다 그게 매수하셨어요. 그 건물에 아파트 방향으로 학원이 있더라고요, 2층에. 1억 얼마짜리 말씀하시는 거죠? 맞아요. 아, 네. 저는 다 봐요. 아,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저는 매일 검색한다고요. 음, 그게 1억 8천인가 나와 있을 거예요. 네, 1억 2층 8천. 상가 네, 앞면. 맞아요. 네, 음, 메리트는 없어요. 아, 그러니까는 가격이 저렴한 거는 맞아요. 네. 하지만 그 1억 8천짜리 2층 학원 상가가 나중에 뭐 3억, 4억이 되진 않아요. 아, 네, 차라리 1층에 있는 게 나중에 바뀔 확률이 높아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거 나온 지가 그래도 1억 8천짜리가 그래도 한 10일 됐나? 그럴 것 같아요. 10일 안쪽일 것 같아요. 나온 게. 그럼 네이버 부동산에 있는 거를 그 정확한 그 월세나 이런 거 안 올려주는 것도 많잖아요. 많아요. 네네. 그런 거를 다 전화해 보면은 될까요? 네. 전화해서는 잘 안 가르쳐주고 네. 현장 방문해야 되는 거. 이제 사장님이 많이 돌아다녔잖아요. 네. 그러면 부동산 사장님한테 어느 정도 얼굴이나 전화번호도 연결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한 번 까놨기 때문에 네. 나중에 이제 부동산 사장님한테 사장님 혹시 좋은 거 없어요? 하면 가르쳐 줄 거예요. 굳이 음, 현장 안 가도. 음, 주소도 가르쳐 주고 상호명도 가르쳐 줄 거예요. 그런 식으로 부동산 사장님들이랑 계속 친해지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음, 그러다 보면 금매 나오면 네. 사라고 연락 와요. 그게 이제 한 스텝 한 스텝 제가 옛날 영상에 올렸다시피 커피 먹을 거면 부동산 가서 그냥 맥심 같은 거 그냥 네, 네. 먹으라고 네. 그게 보통 커피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계속 가서 그 커피 먹으면 그게 몇 억짜리 커피예요. 음, 예. 그러다 보면 진짜 금매 나왔을 때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음, 저도 처음에 그렇게 시작한 거고. 그래서 지금은 정말 많은 매물이 항상 오는 거고 저한테 사라고. 거기서 그 다 걸르는 거고 지금 사장님이랑 저랑 통화한 것처럼. 부동산에서 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뭘요? 그 되게 꼬치꼬치 캐물어서 이렇게 저도 이렇게 배우고 있는 입장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짬마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를요? 네. 어우 무서워. 저는 뭐 많이 부천에서는 뭐 음, 거의 다 알죠 뭐. 예. 뭐 그래서 허 사장님 이렇게 어떤 말씀하시더라고요. 거요? 허 사장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어, 제 이름까지 안 해요. 네네. 그래서 어디 저보고 부동산이요? 그래서 가끔씩 네. 저도 우스갯소리로 물건 보러 가잖아요. 네네. 그러면 제가 짠돌이 만수르인지 모르고 네. 그분들이 아 부천에서는 짠돌이 만수르가 상가치를 잘 본다 이런 얘기도 하세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짠돌이 만수르인데. 근데 아무튼 뭐 음, 이처럼 저는 부천만 투자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사장님처럼 음, 저도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스터디하고 네. 그러면서 투자하고 스터디하고 근데 나중에는 이제 투자를 오래 하다 보니까는 보유한 것도 많아진 거고 네. 그 법인도 설립하게 된 거고 음, 예, 세금 줄이려고 네. 뭐 이런 것까지 지금 이제 하나하나 이제 절차대로 가고 있는 거지. 이제 사장님은 이제 시작하는 거고. 네.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건 사장님은 이렇게 물어볼 사람이라도 있는 게 다행이다. 그쵸. 너무 감사하죠. 예, 저는 진짜 아무도 없었거든요. 음, 음, 음. 예, 저기 부동산 사장님들도 저한테 막 안 좋은 것만 팔아먹으려고 그랬지. 근데 지금은 이제 제가 빠꿈이라는 걸 알아서 음, 정말 좋은 것만 주세요. 음. 예, 사장님도 이 정도까지 오려면 네. 그래도 한 2, 3년 정도는 발품 팔아야 되고 쉬지 않고 계속 음, 그런 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공부한 것도 나중에 또 보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